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미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미국의 최고의 관광지 25곳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상위 랭킹에 속한 그런 곳들을 알아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하고 세계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조금 미국의 유명한 것들, 이곳이 그 중에 하나죠. 뭘까요?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월트 디즈니 월드 인 올랜도 플로리다. 월트 디즈니랜드는 세계 곳곳에 많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또 특히 LA 쪽에서 많이 가는데,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랜드하고는 그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엄청난 규모로 보통 4박 5일 정도를 봐야 다 본다 그러죠. 그리고 올란도에는 또 그 유명한 다른 MGM 스튜디오도 있고 그래갖고 일주일 가도 사실 거기서 다 보고 놀기는 어려운 곳이고, 또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10대 때 혹은 그 전에 반드시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게 의무로 돼 있죠, 여기는. 그래서 올란도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날씨도 좋고 보통 또 한국 분들 은퇴자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곳이죠. 그래서 디즈니월드 여긴 한 번이 아니라 보통 3번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애가 어렸을 때 한 번, 애가 조금 커서 티네이저가 됐을 때 한 번,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손자 손녀를 데리고 한 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란도 12등에 뽑혔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보여주지 않고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11등은 서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전 보자마자 다 아는 곳이죠. 그래서 바위산도 있고, 하얏돔, 여기 이쪽에 좀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들이 기어 오르는 것, 그런 것도 있고, 폭포도 있고, 요세미레죠. 요세미레 내셔널파크. 참 좋은 곳입니다. 미국 내셔널파크 안에 잘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이쪽 산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가면 그쪽은 네바다 쪽이 되고, 네바다에서 또 조금 더 가면 데스밸리가 있고, 그래서 L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라스베가스까지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릴렉스하고, 그리고 정말 잘 시설도 갖춰져 있고, 볼 것도 많고, 특히 저는 이곳에서 보는 와일드 플라워, 야생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한 4번쯤 가봤네요, 여기는. 저는 동부에 사니까 사실 여기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라스베가스 갈 때 들리고, LA 갈 때 들리고, 샌프란시스코 갈 때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제 대망의 탑 10입니다. 탑 10의 10등. 그림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죠. 화이트하우스,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죠.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그렇죠? 특별 자치구죠. 아주 조그맣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사이에 있는데 아주 조그만 데로 미국의 3번째 수도죠. 첫 번째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고,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북부에 있다 그래서 정착한 게 워싱턴인데, 여기는 백악관이죠. 그래서 백악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가면 블루룸, 레드룸 이래갖고 방마다 누가 뭘 했던 곳이다 하는 전통이 서려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미국의 국회의원들한테, 과거에는 그냥 가서 아침에 줄 서서 표 받아서 갔는데,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간다. 표 입장권 달라.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외국인도 줄 서서 신분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미국의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재밌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고르바초프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뿐만 아니라 볼 게 굉장히 많죠. 또 한 가지는 워싱턴 DC에 있는 모든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미국 국민이 자기네 나라 수도에 오는데 무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페더럴 빌딩은 모두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셔널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그 유명한 그 나사 전시품을
진여한 스미소니안 뮤지엄 거기 10개 넘게 있죠. 전부 무료입니다. 단 주차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고인은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이제 언젠가 한번 가야 되는데 여긴 그 1년에 3개월만 딱 문을 열기 때문에 가기가 쉬운 곳은 아니고 또 요금도 굉장히 비싸게 들겠죠. 어디냐? 알래스카에 있는 데날리 내셔널 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저 높은 봉우리가 맥킨리 봉인데 맥킨리 봉이 미국 그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가면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고 알래스카 중부에 있는 그 국립공원인데 여름에만 가야 뭘 또 하이킹도 해보고 멀리서 경치도 볼 수 있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앞에 흐르는 그 겨울에는 연어떼가 뭐 몰려다니고 참 그 지상낙원 그 자체죠. 여름에만 겨울엔 너무 추워서 뭐 못하니까 아시다시피 알래스카는 미국이 러시아한테서 산 땅이죠. 미국은 그 한 번도 전쟁에 의해서 그 다른 나라 땅을 뺏은 적이 없는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알래스카나 뭐 앞에 어저께 나왔던 그 뉴올리언스 같은 데는 돈 주고 샀죠.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는 그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겼는데 그걸 뺏으면서 그냥 뺏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뺏었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파는 거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도장 꽝꽝 찍고 뭐 멕시코는 노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됐고 텍사스는 독립한 나라가 스스로 원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국한테서 뭐 또 조금 짜투리 땅 사고 그 다음에 멕시코한테서 리오그란데 경계하기 위해서 또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 중에 하나인 알래스카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죠. 파리는 그 신시티 죄악과 범죄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곳이죠. 라스베가스. 전 라스베가스 정말 많이 갔습니다. 뭐 그냥 관광 삼아 가고 라스베가스가 좋은 게 뉴욕에서 가는 비행기 편이 많고 싸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그 무슨 그랜 캐년 이런 데 갈 때도 일단 라스베가스로 가서 거기서부터 렌트카를 해갖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렌트카도 많이 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 모습은 뭐 스트립에서 아주 화려한 것은 아닌데 또 라스베가스가 무서운 거는 전 세계 모습이 다 있죠. 거기 가면 파리도 있고 뭐 베니스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다 조금씩 맛볼 수 있는데 그 호텔도 굉장히 좋고 또 싸고 또 음식 좋고 싸고 라스베가스는 보통 아주 특급 호텔에서 저녁에 뷔페를 먹어도 한 50불 그러면 뭐 끝없는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라스베가스 쇼 유명하죠. 갬블을 안 하는 사람도 즐길 게 많고 라스베가스는 그 갬블링 플레이스라기보다는 가족 시향주의 같은 그런 그 성격이 강해서 정말 애들 데리고도 가도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또 근처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가볼 것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끝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요새는 굉장히 싼데 호텔도 좋은 호텔들도 또 좀 가기가 그러네요. 그렇게는 이 네바다 쪽이 뭐 코비드-19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요. 대망의 7위에는 그 플로리다 키스가 뽑혔습니다. 그 섬들이 많기 때문에 키스라 그러죠. 플로리다 키스는 플로리다 남쪽 끝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연결된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섬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그 이쪽에서 저쪽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또 즐기는 경치 대단합니다. 바다가 한쪽에 나타났다 또 갑자기 양쪽에 나타났다 갑자기 또 뭐 모습이 동네 모습이 쿠바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왜 그러냐면 쿠바 난민들이 배 타고 넘어온 것들이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쿠바 난민 인구가 아주 많아서 쿠바촌도 마이애미에 형성이 돼 있고 물론 뭐 마이애미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이고 플로리다 키스는 좀 그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된 곳입니다.
여기는 하와이의 킬라우아 화산이죠. 거기 뭐 정말 용암이 끓는 거 볼 수 있고 그런 곳인데 뭐 꼭 킬라우아가 아니더라도 하와이 자체가 볼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그 신혼여행을 가는 곳이었는데 뭐 요새는 이제 캐리비안 애들한테 좀 많이 뺏겼죠. 신혼여행 가서 편히 즐기고 신경 안 쓰고 놀기는 캐리비안이 더 좋으니까. 그래도 이 킬라우아는 뭐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저도 지금 알래스카하고 이 킬라우아는 곧 가려고 아마 내년쯤에 한번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하와이는 미국과 아시아의 딱 중간, 태평양 중간에 있는 섬이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뭐 전략적 요충지고 또 미국의 50번째 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지만 미국이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그 모든 물건은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가는 비싼 뭐 그런 곳이죠. 농담 삼아 하와이는 일본 땅, 왜 그러면 주민의 대부분이 일본계죠. 원래 아시아 쪽에서 많이 와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화산에, 살아있는 화산, 그리고 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잘 정비되어 있는 위락시설, 또 바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이는 뭐 이거 보면 알죠. 나야가라 폴이죠. 나야가라 폴은 세계 뭐 3대 폭포의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른 폭포같이 아주 높지도 않고, 다른 폭포같이 아주 뭐, 폭포가 뭐 수백 개씩 되는 그런 모양도 아닌데, 왜 이 나야가라 폭포가 유명하냐? 가장 아주 여성스러운, 젠틀한, 물론 저 앞에 가면 물이 막 넘치고 뭐 온몸이 젖고 그러지만 멀리서 봤을 때 아주 가장 여성스러운 폭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요 가운데 선이 여기가 요 선이죠. 요 선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게 이쪽에 이제 왼쪽에 아메리칸 폴이라고 폴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캐나다 폭포다. 그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캐나다 폭포는 캐나다에 있는 폭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홀스슈 말발굽 폭포죠. 왜 그러냐면 이건 캐나다 폭포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고트 아일랜드라는 섬이거든요. 여기 미국 영토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그 국경이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경치를 볼 때는 이쪽에서 봐야지 전면이 다 보이겠죠. 미국 쪽은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만 보이고, 그래서 나야가라 폴을 보려면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더 아름답죠. 물론 주변 도시들도 잘 돼 있고 숙박이라든가 또 저녁에 놀 곳도 많고 또 레이저 쇼도 하고 뭐 볼 것이 많은 곳입니다. 다음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죠. 금문교 빨갛게 칠해놓고 양쪽에, 이 유명한 이유는 현수교죠. 이 가운데 배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기둥을 받고 피아노선으로 다리를 잡고 있는, 이쪽은 이제 샌프란시스코고 도심이죠.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이제 그 유명한 나파밸리 넘어가는 쪽이죠. 그래서 이 다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걸어서 건너가 볼 수도 있고, 저도 한번 걸어서 건너보고 차 타고도 가보고 뭐 여러 번 샌프란시스코 갈 때마다 들리는 곳인데, 굉장히 역사적인 전통으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제 뉴욕 사람들은 놀리죠. 그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현수교야. 서스펜션 브릿지 중에 두 번째로 길어. 왜? 제일 긴 거는 뉴욕에 있죠. 베라저너 네로스 브릿지.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전통이 오래되고, 과거에 아시아에서 중국인들이 이민 오고 그럴 때 이쪽에 바라보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금문교라고 얘기하기보단 샌프란시스코를 가봐라. 그게 더 정확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탑3, 3위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를 천당과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원에 버팔로, 뭐 미국은 버팔로가 아니죠. 바이슨이죠. 바이슨 떼들이 쫙 자연 그대로 뛰어놀고, 그런 거 하면 끓는 물이 시간마다 막 하늘로 솟구치고, 그런 또 뭐 지옥과 같은 모습들이 연출되는 모습들도 있고, 또
호수에서 배를 탈 수도 있고 편안하게. 근데 또 배를 타다 보면 그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 와이오밍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근처의 주들을 커버하고 있죠.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뭐 유타에서 차를 몰고 올라가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가볼 만한 곳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여기가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거기 가면 그 버팔로 스테이크 고기도 좀 먹어볼 수 있고, 참 온천도 할 수 있고, 한 4박 5일 정도 머물렀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은 곳이었습니다. 2위는 뭐 누가 뭐래도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뉴욕시티죠. 그 중에서도 맨해튼. 맨해튼은 원래 늪지였고, 이 땅이 지금 보면 이게 맨해튼 남부인데, 이쪽은 다 그 매립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도시입니다. 원래 없었던 그 땅인데 흙을 매립해갖고, 그래서 이제 길 건너면 이쪽이 뉴저지가 되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 그 유명한 자유의 신당이 있고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맨하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동네가 바로 월스트리트인데, 월스트리트는 뭐 돈이 지금 여기 새로 생긴 프리덤 타워가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몰려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중국이 아무리 많이 무역 흑자를 봐도 결국은 미국한테 월스트리트 도로 다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 곳인데, 그래서 로우 맨하탄, 미드 맨하탄, 어퍼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보통 구별을 하는데, 위쪽에 올라가면 센트럴 파크도 있고요. 박물관도 전 세계 모든 박물관, 그 다음에 무슨 공연단도 전 세계 최고의 공연단이 다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달 살기에 제일 좋은 데가 무슨 어디 태국의 이상한 시골 아니고 맨하탄이 아닌가. 물론 돈은 많이 들겠죠. 왜? 매일같이 뭔가 할 게 있거든요. 매일같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위는 맨해튼, 뉴욕시티. 대망의 1위는 그 미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 1위.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림 보면 아시겠죠? 전 세계에 이 이름이 붙은 곳이 많죠. 무슨 유럽의 그랜 캐년, 중국의 그랜 캐년, 무슨 그랜 캐년입니다. 그랜 캐년은 그 규모나 또 그 형성된 역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거기다가 또 보면 악하는 그런 아찔한 기분, 그거를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즐길 수도 있고, 말 타고 아래 내려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또 즐길 수도 있고, 물론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안전시설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최소한으로 해갖고, 가끔 사람들이 여기서 까불고 사진 찍다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랜 캐년 정말 웅장합니다. 정말 가볼 만한 곳이고, 또 라스베가스에 가면 한 5시간 운전하면 가나요? 아주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면 당일날 그냥 운전해서 가서 보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또 가는 수도 있고, 여기에 노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볼 것도 많고, 또 근처에 또 인디안 레저베이션들도 있고, 그래서 참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죽기 전에 이쪽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여기 서부 쪽엔 자연이 좋으니까 한 바퀴 도는 거,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캠핑카, 그 차들이 제일 많이 도는 게 여기죠. 동부에 뉴욕 같은 데는 캠핑카 아예 거의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에 이어서 미국 사람들조차 가고 싶어 하는 미국의 관광지 25곳,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미국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한번 가보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